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20대의 탄력 있는 피부, 30대의 왕성한 에너지, 40대의 안정감, 50대의 지혜, 그리고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8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60대 때 그것만 했더라면. 오늘 이 영상은 실제 80대 어르신들의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0대에 반드시 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0대가 되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60대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들려드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83세 박남순 할머니. 박 할머니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하늘, 활기찬 새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이제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60대였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단 한 가지만 미친 듯이 했을 겁니다. 인터뷰를 위해 방문한 저에게 남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건강관리예요. 남순 할머니는 62세에 남편과 함께 은퇴했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쳤고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여생을 보내려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둘러 출근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보고. 그런데 65세쯤 되자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남편 김철수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오른쪽 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평소 관리하지 않았던 고혈압과 당뇨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나중에 하자고 했어요. 건강검진도 나중에, 운동도 나중에, 식이요법도 나중에. 그런데 그 나중에가 영영 오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3년간 투병하다 6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순 할머니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나도 남편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건강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늦어버렸습니다. 남순 할머니는 70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고 75세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80세가 되자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60대 때 미친 듯이 건강 관리를 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그 전원주택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었을 거예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직접 밥을 해주고 이웃들과 산책도 다니고요. 남순 할머니가 말하는 미친 듯이 하는 건강관리란 무엇일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하루 30분이라도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운동을
꾸준히 했어야 했어요. 둘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죠. 6개월에 한 번은 기본 검진을,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았어야 했어요. 셋째, 식습관 관리예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어요. 음식의 간도 자극적으로 했지요. 소금, 설탕,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렸어야 했죠. 남순 할머니의 요양원 같은 방에는 85세 김영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남순 할머니와 달리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영희 씨는 저와 달라요. 60대부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에 갔대요. 식단 관리도 철저히 했고요. 그래서 85세인 지금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도 밝아요. 요양원에 온 이유는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래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대의 생활 습관이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육량은 50대 이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는데 규칙적인 근력 운동을 하면 이 감소율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원의 또 다른 거주자인 88세 이대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했어요. 항상 바빴죠.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었어요. 60대에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제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것을요. 대철 할아버지는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6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았어요.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그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죠. 대철 할아버지는 65세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70세에는 심각한 불면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동창회에 나갔어요.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이어지면서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모임을 계기로 대철 할아버지는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산책 모임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되는 일이 생겼죠.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나아졌고 불면증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80대 중반이 되자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철 할아버지는 다시 외로움을 느꼈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인간관계 맺기에 미칠 듯이 집중했을 거예요. 직장 동료, 동창생, 이웃, 취미 모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소중히 했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80년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친밀한 인간관계는 치매 발병률을 낮추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심지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인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세 번째 인물은 82세 황미란 할머니였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요양원에서도 항상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죠.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요. 미란 할머니는 60세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 나가고 갑자기 많은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지역 주민센터에서 한글 교실을 연다는 광고를 봤죠. 용기를 내서 등록했어요. 한글 교실을 시작으로 미란 할머니의 배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컴퓨터 기초, 영어 회화,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70세에는 검정고시에 도전해 중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고 75세에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도 얻었습니다. 배움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자신감도 생겼죠. 무엇보다 치매 걱정 없이 맑은 정신으로 80대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인지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합니다. 특히 60대에 시작하는 학습 활동은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더 일찍 더 다양한 공부를 시작했을 거예요. 외국어, 음악, 미술, 역사. 관심 있는 모든 분야를 미친 듯이 공부했을 겁니다. 미란 할머니는 요양원에서도 다른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네 번째 인물인 84세 강동호 할아버지는 경제적 문제로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어요. 수입이 넉넉했죠. 60대 초반까지 일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때 생각했죠. 모아둔 돈으로 충분히 노후를 보낼 수 있어라고요. 하지만 동호 할아버지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수명, 예상보다 높아진 물가, 예상보다 많아진 의료비. 80대 중반이 된 지금 그의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요양원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도와주지만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동호 할아버지가 6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미칠 듯이 했을까요? 노후 재정 계획을 더 철저히 세웠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저축,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의료비 대비,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일했을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60대의 은퇴 후 최소 20에서 30년의 생활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젊을 땐 나는 오래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점점 더 오래 살게 되었죠. 장수는 축복이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인물은 83세 오정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도 매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회사원으로 일했어요. 정년퇴직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무기력해졌죠. TV 보고 밥 먹고 잠자고 하루가 똑같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수 할아버지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기였죠. 그런데 붓을 잡고 색을 칠하는 순간 뭔가 마음에 불이 붙는 느낌이었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65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했고 70세에는 지역 미술 동호회에 가입했으며 75세에는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80세가 되어서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릴지, 어떤 색을 쓸지 생각하며 설레었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 제게 큰 보람을 주었어요. 정수 할아버지는 80세에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 그림 그리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에 붓을 놓지 않고 흐릿하게 남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더 일찍 내 열정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다양한 활동에 도전하고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미친 듯이 파고들었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특히 60대는 자신의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고 추구하기에 완벽한 시기라고 합니다. 직장 생활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5분이 80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60대에 미칠 듯이 해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건강 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 검진, 균형 잡힌 식단.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본입니다. 국내 노인의학 전문의는 조언합니다. 60대는 건강관리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60대에 시작한 운동과 식이요법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0대에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영양학 전문가 박사는 60대부터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칼슘은 노년기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 구축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 보세요. 좋은 관계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심리학 교수는 60대 이후의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세 번째, 평생 학습입니다. 새로운 지식, 기술,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신경과학 박사는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6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것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언어 학습, 악기 연주, 춤 등 복잡한 인지 활동은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재정 계획입니다. 80대, 90대까지 살 것을 가정하고 철저한 노후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재무 상담사는 60대에는 자산 보존과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활비, 의료비, 장기요양 비용을 모두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70에서 80% 수준이며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최소 30년 이상의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열정과 목적 찾기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활동,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몰입해 보세요. 직업 상담사는 60대는 새로운 시작의 시기입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둔 일, 관심 있던 분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등을 탐색해 보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목적 의식을 갖고 사는 노인들은 심혈관 질환, 치매 등의 발병률이 낮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60대에 미칠 듯이 한다면 80대가 되어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80대가 됩니다. 그때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60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학습, 재정, 열정.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지금 미칠 듯이 노력한다면 80대에도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60대는 결승선이 아닌 마라톤의 중간 지점입니다. 아직 달려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달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60대라면 무엇을 미칠 듯이 하고 계신가요? 80대가 되어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이것을 시작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실제 80대 어르신들에게 60대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했을 거예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돈 버는데 덜 집착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지금 제 통장에는 돈이 있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건강할 때 더 많은 여행을 했을 거예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을 거예요. 지금은 걷기도 힘들어요. 매일 일기를 썼을 거예요. 제 삶의 순간들을 기록으로 남겨 자녀들, 손주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기억은 언젠가 사라지니까요. 더 자주 위험을 감수했을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했을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이분들의 말씀에서 공통점이 보이나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60대든 70대든 심지어 80대든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60대라면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아직 60대가 아니신 분들도 이 메시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되면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80대이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